안녕하세요. 에랑타로의 에랑입니다. 어, 요즘 자주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어저께 선운사 부처님,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의 가피 받은 썰에 대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독자도 이제 열 몇 명이고 그 조회수도 막 40, 50회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선운사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지금 300명이 넘었어요. 그 조회수가. 그래서 뭐, 300명? 이럴 수도 있지만 거의 5배가 넘게 6배? 막 이렇게 폭발을 한 거죠. 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아,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그분들이 다 불교 신자시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좀 영적인 거 혹은 명상 뭐 이런 정신적인 거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느꼈어요. 타로만 보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보셨다기에는 너무 많은 조회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신이 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선운사 영상 보면 그 새로 들어온 식물 친구 이 휘커스 움베르타를 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얘가 무겁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어제 발견을 했어요. 이거를 그 휘커스 움베르타를 보내주신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렇게 귀여운 엽서 같은 걸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휘커스 움베르타니까 이걸 받았는데 만약에 다른 식물을 주문하신 분은 그 식물이 그려진 이 카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너무 저는 좋아해요. 이런 디테일에서 어떤 그 장인이나 그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그림체도 너무 제 스타일이고 얘는 휘커스 움베르타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잎이 넓고 통통해요. 그래서 그 화렵식물, 관엽식물, 관엽이죠. 관엽식물, 관엽식물이고 여기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손글씨처럼 안녕, 내 이름은 뭐 뿅뿅이야.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양일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또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거 너무 감동이야. 습도가 요렇고 온도가 요렇고 햇빛은 요만큼 물은 요만큼 주의점 이런 게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죠? 저희 집에 있는 휘커스는 이름이 휘랑입니다. 휘랑이. 에랑이네 휘커스라서 휘랑인데 아직 이름을 못 적어놨어요. 이거 적어가지고 휘커스한테 같이 놀려고요. 그래서 이거 휘커스 실물은 못 보여드리지만 요 엽서라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놨어요. 휘커스랑 같이 있는 기분으로.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이거는 제 명함입니다. 괜히 명함 뭐 홍보죠 홍보. 에랑타로 명함 이렇게 귀여워요. 이렇게 보시면 처음 아마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양이랑 자연에서 명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 이거 괜히 가려. 괜히 가리고 이름 가려야 돼. 괜히 가려. 몰라 괜히 가리고 이렇게 고양이 이 QR코드 찍으면 입금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입금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또 보라색 옷을 좋아해서 여기서도 보라색 옷을 입고 있고 회색 고양이에는 실제 모델이 있어요. 제삐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제 최고양이 친구라서 같이 이렇게 손 잡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렇게 손 잡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애랑이랑 제삐 이렇게 해서 명함도 괜히 나보고 이것도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뭘 자꾸 사 이렇게 살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핑크색이거든요.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아는 동생이 말해줘서 제가 샀어요. 이거 뭐냐면 이렇게 하면 제가 시간 관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막
1시간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신데 한 분을 1시간 반 해드린 거야. 뒷타임이 있는데. 그러면 한 분은 이제 막 30분밖에 못 해.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간을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맞추면 1시간까지 맞출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맞추고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돼요. 시간이 막 이렇게 돌아가. 핑크가 막 이렇게 돌아가. 그러면은 이게 딱 시간이 다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분을 이렇게 맞춰도 되고 요리할 때도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요리 타이머, 그런 쿠킹 타이머 이런 게 있더라고. 30분 상담, 뭐 이렇게 1시간 상담. 제가 특히 뭐 여기도 제가 지금 에랑타로 사무실도 시계가 없어요. 살까 말까 했는데 굳이 막 이렇게 해서 안 샀는데 이게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고 만약에 에랑타로 행사 나간다. 그러면 진짜 시간 관리 더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또 빠지다 보면은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한 분당 15분, 20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진짜 필요했어요. 근데 너무 이쁜 게 있더라고요, 디자인이. 사실 보라색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비쌌어. 그리고 품절이었어. 그래가지고 아이씨 뭐 핑크도 괜찮아. 이래가지고 이걸 샀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쁘게 나올까? 그냥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두려움에 대해서입니다. 두려움. 왜 우리는 두려운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오늘 이걸 뽑아봤어요. 이게 에랑이의 개인적인 두려운 일에 도전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뽑아봤지만 요 윗줄은 그냥 왜 우리가 두려운 일에 도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두려운 일을 도전해야 하느냐? 사실 이 모든 카드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얘네 빼고, 얘네 귀여워 빼고 이렇게 좀 오늘따라 해석이 좀 어려워서 책을 오랜만에 계속 이렇게 뒤적거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일을 행하는 동기는 크게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뭐 불안함, 뭐 기쁨, 신남, 뭐 이런 다양한 감정에 이제 크게 대분류를 해서 나누자면 크게는 사랑으로 행하는 행위와 두려움으로 행하는 행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러면 두려움에서 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정말 성장을 하려면 정말 하기 싫은 일, 정말 두려운 일을 해야 성장을 되게 크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들었는데 저도 되게 두려운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살다 보면 너무너무 두렵고 막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우리가 해야 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오쇼제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이제 우리가 두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마음 역시 파이팅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내맡길 때 모든 걸 그냥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고 신의 뜻대로, 자연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거 내려놓음, 내맡김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서렌더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을 쓰신 작가님,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 제목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에요. 그 작가님이 딱 그 내맡김을 실천하고 살았을 때,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운명에 순응해서 그래 한번 해보지 뭐라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나를 이렇게 내맡겼을 때 벌어지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 그로 인한 깨달음을
어, 이거는 마이클 싱어예요. 근데 상처받지 않는 영혼 작가인데, 이거는 내맡기기, 이건 좀 다른 책인데? 내려놓음인가? 죄송해요. 이 제목이 기억 안 나. 상처받지 영혼을 쓰신 마이클 싱어님의 다른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내맡김 실험을 한 책이에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궁금하신 분들 죄송한데 좀 알아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클 싱어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내맡기기 실험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이제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에 저항해서 아, 나 이 일은 너무 못하겠어, 하기 싫어, 이거 회피하는 거 자체가 파이팅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없고 어떤 제한된 선택, 제한된 인생을 산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인생, 정말 이제 뭐랄까, 현실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좀 인생을 창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려운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어드벤처, 어떤 모험이고, 네가 이제 그 일을 두렵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뭐 그게 누군가한테 되게 두려운 일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고, 일을 계속 기존에 해왔던 관계나 해왔던 일을 그만두는 것 또한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두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하기 싫고 너무 두려운 그거를 했을 때 정말 진정한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소련 일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 이렇게 느껴져요. 오쇼젠이 이게 사실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뭘 싸우라는 거지? 이렇게 조금 해석이 어려웠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명상을 하면서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뭐 영성 마음 공부라는 게 당연히 좀 당연한 얘기들인 거죠. 유치원에서 뭐 배운 것만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살아도 되게 바르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좀 맞는 거죠. 이거를 저항하고 두려워하고 하지 않는 거에 쏟는 그 에너지가 엄청난 좀 에너지를 이제 잉여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그 트랜서핑 용어로 말을 하면 그걸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뭐 해보지 뭐. 이 두렵고 하기 싫은 마음 자체를 내려놓고 시도해봤을 때 굉장한 삶이 펼쳐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두려운 일을 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정말, 아, 나 이거는 진짜 못할 것 같아. 이거는 생각만 해도 너무 치가 떨려. 막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각자 다르실 텐데, 그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걸 참 두려워했었지. 이제 잊고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안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들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는 거였어요. 운전을 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건 약간 되게 무의식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아빠랑 데이트를 하던 시절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발목이 좀 다치셨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 무의식이 좀 전해진 게 아닌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형제는 운전을 잘 합니다만, 저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4살, 5살 때에, 죄송해요. 잠시 지금 손님이 와서, 그냥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살, 5살 때에, 자전거를 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지금도 턱에 약간 그 상처, 흉터가 있거든요. 그 뒤로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니까 막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다 도전을 되게 자주 했거든요.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니까 다시 타려고 50분 넘게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 늘 마지막에는 꽝 하고 부딪히면서 제가 넘어지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릴 때 그 경험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 오토바이 사고를
난 거.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자전거 타실 줄 아는데 운전 못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전거도 못 타고 오토바이도 제가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가다 보니까 택시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스쿠터죠. 스쿠터를 배우려고 발리에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도 거의 이제 가르쳐준 선생님이 제가 급발진이라고 하나 윙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거의 온몸으로 막아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진짜 위험하고 안 되겠다 이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하고 또 운전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자전거는 사고 났던 적이 있었고 자동차는 제가 자동차 사고가 난 건 아니었는데 초등학생 때였나? 되게 어렸을 때 길에서 사고 난 거를 목격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골목에서 어린 아이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무슨 일이지? 이렇게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가봤는데 아기가 정말 무슨 공포 영화처럼 머리부터 이제 목까지 온 얼굴이 정말 새빨간 피로 뒤덮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로드킬 당한 고양이들도 제가 고양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양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 고양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시체를 처리해주는 거기에 이렇게 전화를 한 네다섯 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지역에 고양이 시체가 있습니다. 치워주세요.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어 그렇게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을까, 로드킬을 당하게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을 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근데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거나 오토바이도 되게 잘 타거든요. 제가 뒤에서 타는 건 너무 즐겁고 재밌어 해요. 근데 운전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운전면허를 따긴 땄는데 되게 늦게 땄어요. 되게 늦게 그리고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일 수 있는데 운전면허 타면 필기랑 기능이랑 어, 도로 주행을 보잖아요. 제가 필기랑 기능은 그래도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 운전에 소질이 있을지도 왜냐면 기능도 100점 맞았으니까 그랬는데 도로 주행을 세 번을 떨어졌어요. 세 번을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끼어들기를 진짜 못해요. 서울에서 그걸 땄는데 차가 너무 많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 차 안에 그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개념이 없으니까 간격에. 그래서 나는 이 운전면허 딸 수 없다. 나는 운전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하다가 어느 날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되게 좀 상상하면 잔인한 그런 내용인데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미국의 한 시골의 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자란 여성분이야. 근데 그분이 작가분이시고 변호사가 되셨나?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 자녀가 한 6명, 7명 되게 많은데 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죠. 근데 한 3명의 자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집을 떠나서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그 3명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나와 보니 집과 같은 삶이 아니라 되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배운 거죠.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배움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책이고 그 작가분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걸 보면서 감명을 받아서 운전면허를 다시 한번 내가 운전에 도전을 해보겠다 해서 평창으로 떠납니다. 곧장 선호사와 평창 월정사 제가 좋아하는 그 두 그 스팟인데 그래서 평창에서 한 일주일 동안 숙소를 잡고 운전면허 학원을 다닙니다. 왜냐면 평창은 그래도 서울이나 제가 끼어들기랑 차가 많은 걸 무서워하는 거니까 시골이니까 좀 한적하고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끼어들기를 못하는 거지 되게 길을 잘 찾거든요. 그래서 지도도 되게 잘 보고 내비도 되게 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골 평창 길이 건물들 다
없고 거의 없고 비슷비슷한, 특히 겨울이라 그냥 흰 눈밭이에요. 그래서 길이 되게 비슷비슷하지만 제가 또 길은 잘 찾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붙었습니다. 그거는 그때 그 배움의 발견에, 그 작가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사라라고 하면 제가 일기를 막 이렇게 썼어요. 사라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운전면허 딸 수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성취감이 제 인생에서 정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시도 만에 운전면허를 딴 거. 그래서 제 운전면허는 평창 이렇게 써 있어요. 평창에서 땄다고. 강원도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운전면허는 땄지만 운전을 아직 못합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근데 제가 왜 운전면허를 따야 했냐, 운전을 해야겠냐라고 이게 다짐을 한 계기를 뭐 살짝 TMI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있는 곳이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여기가 군포시 수리산 근처고 저희 집은 그 인근 도시인데 되게 가깝지만 한 두세 번 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11시 반, 주말이면 더 빨리 차가 끊겨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한두 시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어간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든 저희 동네까지,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가는 그 마을버스도 빨리 끊기고, 여기서 나가는 버스도 빨리 끊기고, 지하철도 빨리 끊기고, 다 빨리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사실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걸 못해서 막 두 번, 세 번 차를 갈아타고 1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와야 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막 제가 나 진짜 운전을 내가 배운다. 내 진짜 운전한다. 그러면은 막 12시, 1시까지도 더 근무할 수 있고, 막 출퇴근 시간도 엄청 체력이나 시간도 많이 비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생산성 있게 다른 쪽에 쓸 수 있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 택시비 드는 것도 너무 아깝고, 1시간씩 그 두세 번 갈아타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말이면 그 배차 간격이 더 길어지거든요. 대중교통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로 오면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일 거예요. 근데 1시간 반이 걸린 거예요. 하나가 이제 10분씩 뭐 이렇게 늦춰지다 보니까 좀 짜증도 안 나는데 이제. 그래서 운전을 올해 상반기 안에 제가 연수를 받고 운전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에랑타로 유튜브에서 말했으니까 나 이거 지켜야 돼. 그래서 사실 아직 연수 받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이제 한두 달 남았거든요. 근데도 나 잘할 수 있을까? 나 운전할 수 있을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게 진짜 매일 밤 사실 생각이 조금씩 나요. 네, 내가 그만큼 좀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저 자전거도 못하고 오토바이도 못한다고요. 근데 운전을 해야 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마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전이 에랑이가 잘 할 수 있을지, 에랑이가 두려워하는 거, 지금 해야 할 두려운 어떤 도전은 운전을 하는 건데,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여기 뽑아본 카드예요. 그래서 일단 오래 걸려요.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을 건 예상을 했어. 근데 이제 꾸준히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랑 에이트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서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운전을 한다는 게 저의 삶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게 꾸준히 천천히 연속을 기본 한 12번 하나요? 그걸로 택도 없어. 뭐 한 30번 해야 돼.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래요. 근데 이 에이트 오브 펜타클스가 이제 계속 동전을 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귀엽죠? 카피바라.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결과를 볼 때까지 좀 오래 걸린대요. 그걸 제가 타로 카페에서 다른 선생님한테 알게 됐는데 오래 걸린대요. 근데 얘도 이제 나이트지만 제일 느린 친구고, 근데 우직하게 꾸준히 묵묵하게 가는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력이 쑥쑥 늘 리 없고, 어, 정말 막 100m 동네부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되게 점진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가 썬 카드가 나와서 뭐 잘 하지 않을까? 오래 걸리지만 그
창대한 그런 느낌이 들고, 레노먼드 카드, 이제 레노먼드 카드인데, 저는 레노먼드 카드, 제가 좋아하는 이 뒷모습, 자주 말했는데, 이 카드랑 이 호로스코프 벨린 이 두 개로만 볼 때도 있어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겠어. 타로 카드로 안 보고 이 호로스코프 벨린 카드인데, 얘랑 이 레노먼드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볼 때도 있고 되게 명확하게 나와서 아무튼 괜히 얘기를 해보고, 이걸로 볼 때 이거 좀 어려웠어.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거 책을 또 떠들어봤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남자로 고통을 받나?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남성적인 에너지, 어떤 과감한 도전, 이렇게 좀 용기를 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제 안에 제가 되게 막 용감하게 저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뽀짝뽀짝한 그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과감하게 끼어들고 막 뒤차들이 빵빵 막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좀 나한테 빵빵 되나? 누구한테 빵빵 되는지도 몰라. 그러고 막 밤에 차선 보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는 비 오는 날 밤에 연습을 했거든요. 전 안 무서워. 왜냐면 차선 보는 거 잘 몰라.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전 낮에 보는 거나 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를 좀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제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계도 잘 못 만지고, 흔히 이제 좀 편견이 있게 말을 하는, 선입견 있게 말하는 남자들이 잘하는 영역 있잖아요. 뭐 기계 다루는 거라든지 운전, 뭐 이런 거, 뭐 수학 이런 말 하면 혼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만의 그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런 분야를 되게 잘하는 뭐 여성분들을 전 되게 멋있게 보거든요. 막 여자가 수학 잘하고, 막 파일럿이고, 막 운전 막 고치고, 막 목공, 막 이런 거 하는 분들 되게 멋있어 하는데 제가 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시도한다는 게 마음의 짐, 난 이거 잘 못해라는 어떤 인식도 스스로 가지고 있고, 그걸 실제로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전을 진짜 하는 거라서 이게 좀 힘들대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거 잘못 읽으면 수술, 수술이 아니라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동하다가.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사실 좀 큰 사고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좀 긁고 작은 사고 정도는 사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없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제 차가 아니라 집에서 놀고 있는 17년 된 저희 아빠 차거든요. 17년 된 막 꼬물차예요. 그래서 걔는 다쳐도 괜찮아. 근데 제가 또 이제 막 외제차를 긁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조심하겠지만 뭘 어떻게 조심하죠? 그 띠띠띠띠 요즘에 막 차 가까이 오면 띠띠띠띠 이런 거 해주잖아요. 옵션으로 넣었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 차 꼬물이라 그 내비도 없고 띠띠띠띠 이것도 안 되고 뒤에 주차하는 거 후방 카메라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좀 경차라도 띠띠띠띠 되는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이 꼬물차 이거 없는 꼬물차로 연습하면 운전을 더 잘하게 되긴 하겠죠? 좀 신기하게 이거 좀 딴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또 아버지는 뭐 큰 화물차 뭐예요? 막 트럭 말고 진짜 큰 화물차 있잖아요. 그 운전을 하셨어요. 그러고 그거 그 일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전국을, 그때는 그 전도라고 하나? 내비 같은 게 어딨어. 그 막 종이 지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막 전국 지도 보면서 다니시고 해서 운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나도 그거 다, 나 엄마 닮았나 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아빠의 피가 있으니까 화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띠띠띠띠 없는 차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좋게 보면,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은 잘못하면, 이거 뭐죠?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좋게 보면 이제 이동에 관련된 불편함을 드디어 끝낸다 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뚜벅이고 체력도 약하고 이런 데서 오는 그 기동성이 없어서 오는 그 생활의 제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운전을 제가 배우게 된다면, 고속도로를 탈 수 있게 된다면, 제가 평일에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걸 갈 수 있어요. 막
그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는 예쁜 숙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여행 관련된 그런 것도 많이 올려서 사실 몇 번 갔다 온 적도 있는데 이제 좀 쉽지는 않았죠. 다른 사람이랑 가지 않으면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평일에 일을 잘 그 쉬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 주변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아서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운전을 해? 그러면 평일에 아무 때나 막 남양주, 포천, 막 가평 이런 데 갈 수 있어. 그러면 진짜 너무 삶이 다 그 얘기 하시긴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진짜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좀 죄송하게 좀 자꾸 다른 얘기해도 죄송한데 저는 운전하면서 겨울에 반팔 입는 분들 너무 부러웠어요. 슬리퍼에 반팔 입고 막 이런 거. 나는 늘 엄청 무거운 왕패딩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반팔 입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아무튼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 그래 한두 번 살짝 접촉사고 날 수도 있어. 아빠한테 엄청 혼나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좋게 말하면 이제 그 이동에 대한 그런 불편함을 네가 끊고 왜냐면 뒷카드가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거지. 근데 그 문을 열었을 때 굉장해. 막 이제 그 갈림길에서 내가 원래는 이쪽 길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운전을 못할 때는 이제는 이거 갈림길이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막 에랑타로 막 이제 막 지방 출장도 갈 수 있고 막 두세 시 새벽 두세 시까지 막 일하다가 늦었네 이러면서 이제 차 타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기름값 많이 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운전 안 해봐서 다른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름값 혹시 택시비보다 기름값이 훨씬 나니까 올해는 진짜 상반기 안에 제가 최소한 집에서 에랑타로 사무실 왔다 갔다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이거 운전하는 게 뭐라고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에요. 그래서 에랑타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 지금 올해의 가장 큰 수확이 만약에 제가 운전을 배우게 된다면 운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떠드느라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고 두려운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실 생각 많이 안 해도 바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기 싫은 일, 두려운 일을 언젠가는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30분 넘게 떠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에랑 타로였습니다. 안녕!